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미디어 음악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양완편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죠. 기초 음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향 이론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음, 아주 매우 기초적인 음향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음, 그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소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없이 타자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듣는,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또는 설득시킬 수 있는 사운드 디자인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얇고 넓은 수준의 이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초 음악 음향 이론 여기를 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야말로 기초 이론 음향 이론이 나와요. 너무너무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소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가청 주파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구나. 그냥 20에서 2만 헤르츠를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는 거. 여기 20 헤르츠에서부터 20K. K는 뭐예요? 오늘은 이렇게 재미없는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음향 이론을 알아야 효과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작곡이랑 다른 영역이에요. 작곡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보름달을 보더니 막 악상이 막 그냥 막 떠올라 가지고 막 감성 터지는 그런 곡을 막 작곡했다 쳐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사운드 디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가 있단 말이지. 상대는 뭐예요? 대부분 영상, 다른 미디어라는 상대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걔네들한테 이득을 주는, 걔네들을 뭔가 돋보이게 만드는 소리를 만들어내려면은 과학적 지식, 음향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라는 것. 그래서 자, 등청감 곡선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가청 주파수를 우리가 20에서 2만 헤르츠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당 20번의 진동수를 갖는 소리와 2만 번의 진동수를 갖는 소리까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저걸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죠. 후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말해서 20K 2만 헤르츠 근처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린애들이나 들어요. 특히 10대 이후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늙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 프리퀀시를 듣는, 그러니까 저 높은 쪽 만 헤르츠 이상을 우리가 very high 프리퀀시라고들 얘기를 하죠. 매우 높은. 그러면은 자, 그 하이 프리퀀시를 듣는 능력이 늙어가면서 노화와 함께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옛날에 틴벨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핸드폰 벨소리를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로 만들어 가지고 어, 어린이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은 벨소리가 들리는데 노인네들은 들리지 않는 뭐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 오다시티를 통해서. 잠시만요. 자, 오다시티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애예요. 자,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기능이 있어요. 만들어내기. 톤으로 가보죠. 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는 정연파죠. 배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리예요. 코사인 웨이브처럼 코사인 곡선처럼 생긴. 그럼 우리가 20에서부터 2만까지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20을 한번 볼까요? 앰플리튜드는 0.5만 해볼까? 자, 그럼 이거를 재생을 하면은 뭔가가 들릴 것인가 한번 해보죠. 제가 비속어를 써가지고 끊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20Hz가 들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뭔가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기계에는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는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의 모니터 스피커가 나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20Hz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음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 하면은 나는 여기까지 내려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 스피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낼 수 있고 요 스피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낼 수 있고 그런 영역이 프리퀀시 레스폰스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마이크도 어, 몇 헤르츠에서부터 몇 헤르츠까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이크가 있고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비를 장비 구경을 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스윗 워러에 가면 돼요. 말도 안 되게 쳤구나. 스펠을 C 막 집어넣고. 그럼 우리가 스튜디오 레코딩 가가지고 스튜디오 모니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액티브 모니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제품들 제법 비싼 이거 한 통 가격이에요. 한 통에 100만 원짜리 이딴 거 한번 봅시다. 그래, 이거 보자. 아담.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죠. 자, 이거 보면은 쭉 밑에 보면은 이제 스펙이 나오겠지. 스펙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Frequency Response가 나온다. 자, 여기 봅시다. Linear Frequency Response of 42Hz에서 50kHz. 이, 이 스피커는 굉장히 고음을 잘 내는 스피커예요. 우리 가청 주파수가 20K, 2만 헤르츠인데 얘는 50K까지 낸대잖아. 그 다음에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몇이에요? 42Hz죠. 밑으로는. 요 영역밖에 내지 못하는 스피커예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여기 나오죠. 프리퀀시 레스폰스. 이런 게 있다. 그럼 제가 듣는 현재 스피커는 모양이
제품이 있나 모르겠네. 제넬 M M40 그래. 단종됐어요. 그러면 비슷한 애를 하나 데리고 와보죠. 8030 5인치. 오케이 봅시다. 얘도 보면은 47에서 25kHz 이렇단 말이죠. 자, 이 대부분의 스피커를 보면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투웨이라고 그래요. 투웨이 스피커. 얘는 고음, 조그만 애는 고음을 담당하고 얘는 저음을 감당해요. 하나의 이게 요 하나 스피커 우리의 성대와도 같은 거예요. 얘가 내는 게 얘가 고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초당 진동수가 매우 높죠. 예를 들면은 1000Hz를 내야 돼. 그러면 초당 10,000번을 흔들려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같이 붙어 있는 애 가운데 10,000번을 흔들려야 되는 애도 있고 60번을 흔들려야 되는 애들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 몸통 안에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나눠서 10,000Hz를 흔드는 애와 아주 적은 60Hz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해야 하는 이렇게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면은 실제로 스피커가 이렇게 움직여요. 아주 고음은 아주 미세하게 빨리, 그다음에 저음은 앞뒤로 많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나눠서 저음을 내는 애, 고음을 내는 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소리를 낸다. 이걸 투웨이 스피커라고 한다. 이거를 지우는 게 있던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중에 저음을 잘 낼수록 어때야 되냐면은 스피커가 커야 돼요. 그래야 저음을 내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는 뭐 한 40, 50Hz 이하의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20Hz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20Hz 그러니까 한 100Hz 이하의 저음만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브우퍼라고 그러죠. 서브우퍼. 자, 봅시다. 서브우퍼. 제일 비싼 거로 봐볼까? 뭐야? 별로 안 비싸네. 얘는 번들인 거고. 어, 단일 기기로 제일 비싼 게 이거네요. 서브우퍼 8,000달러.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겠네. 물론 저는 살 돈이 없습니다. 자, 얘를 봅시다. 프리퀀시 레스판스를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브레스테이킹, 숨을 가져갈 것만 같은 숨을 먹게 하는 베이스 리스판스 다운 투 18Hz. 얘는 18Hz까지 내려간다는 소리죠. 얘는 뭐예요? 프리퀀시 레인지가 18Hz에서부터 150Hz인 것이에요.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얘는 저음만 내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저음만 내는 스피커가 따로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래서 서브웨이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브예요. 우리가 지하철 서브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브우퍼. 제가 좀 전에 서브우퍼 대신 서브웨이라고 얘기한 것 같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다시티로 가면은 이 20Hz가 여러분한테 들렸다. 그러면은 거짓말입니다. 안 들렸을 거예요. 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80Hz를 제너레이팅 해 봅시다. 새로운 트랙에
80Hz. 자, 그럼 80Hz, 20Hz랑 어떻게 돼요? 높이가 두 옥타브 위에 있는 소리죠. 1대 2가 한 옥타브니까 1대 4가 두 옥타브겠죠. 이해 되게 가죠? 그러면은 1대 4를 확인을 해보죠. 컨트롤을 누르고 1을 누르면은 얘들이 점점 커져요. 자, 그럼 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소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을 돌을 때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요 사이클, 요 한 번 사이클 동안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정확하게 만나죠. 그래서 1대 4의 관계다. 얘는. 그래서 두 옥타브 윗소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솔로로 놓고 한번 들어봅시다. 80Hz 얘는 들리나? 자, 80Hz는 저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저는 멀쩡한 스피커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 수업을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랩탑 스피커의 스피커나 핸드폰의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다면 아마 60Hz가 지금 80Hz였지. 80Hz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랩탑이나 핸드폰에 있는 스피커는 음악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스피커가 아니에요. 자,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과 우리가 멀쩡한 스피커, 그래, 적어도 PC 스피커 또는 더 극명한 차이를 느끼려면은 핸드폰으로 듣다가 이어폰을 꼽고 들으면은 느낌이 전혀 다를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것은 목소리 정도. 목소리를 특히 목소리를 통해서 의사의 전달, 메시지의 전달 이 중요한 거지. 음악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밸런스가 엉망진창인 그런 소리예요. 특히 중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0에서부터 2만을 가청 주파수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가청 주파수죠. 그런데 중간에서부터 중간 이하의 소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몹시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핸드폰 스피커나 그 랩탑 스피커, 노트북이요. 이거로 듣는 행위는 그것을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음악가와 그다음에 각종 사운드 엔지니어 내지는 그 음악을 만드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특수한 상황, 뭐 그럴 때가 아니면은 음악 자체를 그런 걸로 들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밸런스가 위쪽으로 치우친 소리가 날 거란 말이지. 당연히 핸드폰으로 듣거나 랩탑 스피커로 들으면은 그러면 계속 고음 위주로다가 사람이 계속 듣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해져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성격이 안 좋아지는 거지. 는 그냥 내가 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음의 경우는 20Hz 이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일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20Hz 이하의 소리를 들을 기회는 아마도 그 무도회장,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매우 커다란 스피커가 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스테이지 앞쪽으로. 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나 아마도 그러겠죠 뭐. 그래서 걔네들이
사용하는 서브퍼들 얘네들은 베이스가 아마 충분히 크게 잘 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가죠. 우리는 그래서 충분한 베이스를 들을 기회는 별로 없다. 하지만 그 베이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도 무도회장 같은 데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매우 저음, 한 40Hz 이하의 저음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피치가 있는 높이가 있는 소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촉감처럼 뭔가 바람이 푸 하고 나한테 다가온다 라는 느낌 따위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뭔가 촉각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게 높이가 정확하다라고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음은 그렇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큼을 듣느냐? 우리가 440Hz 를 한번 제너레이트 해볼까요? 440Hz 우리가 튜닝할 때 쓰는 소리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키워보면은 당연히 초당 진동수가 얘가 440Hz가 훨씬 많죠. 얘는 초당 440번의 반복을 하는 요 한 번 주기가 440번 반복되는 애고 얘는 80번 반복되는 애, 얘는 20번 반복되는 애인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리죠. 400으로 퉁치고 자, 두 옥타브 위면은 800, 그다음에 1600Hz는 어느 정도 느낌인지 봅시다. 1600Hz요. 벌써 약간 소리가 신경질적이 됐죠. 1600Hz. 그 다음에 2000, 5000, 한 만 정도 가봅시다. 만. 제너레이트 톤 1600에서 8000 정도로 가볼까? 너무 한꺼번에. 자, 이제 훨씬 당연히 점점 촘촘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짜, 약간 짜증 날라고 그러죠, 소리가. 8000Hz 였고요. 자, 그럼 10,000Hz를 넘어가면 진짜 높은 소리예요. 우리가 잘 기음으로서는 들을 일이 없는. 자, 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악기별 프리퀀시 레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피아노가 약 27.5Hz에서부터 사실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피치가 정확하게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위로는 약 봐봐요. 여기가 440Hz니까 여기가 한 옥타브 위가 880,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가 1720, 그 다음에 또 한 옥타브 위가 3540. 그러니까 한 3500Hz 이상의 소리들은 어때요? 봐봐요. 바이올린도 한 요쯤 되고 다른 악기들은 없어. 다른 악기들은 그러니까 한 3000, 4000Hz 소리에서 기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기음이라니요. 뭔 소리입니까?
펀더멘탈. 그러면은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우리는 왜 그러면 한 4000Hz까지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우리는 4000Hz만 들으면 되던가? 왜? 피아노가 뭐 다 4000Hz도 못 내는데 우리가 4000Hz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죠. 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요? 피아노 소리를 여기 3540Hz를 딱 내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다시 얘를 기음으로 하는 배음들이 시작된다. 그럼 이거의 2배 되는 7080Hz, 그 다음에 14160Hz,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배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만큼까지? 무한대로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만 듣는 거예요? 2만 헤르츠 언저리까지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배음들은 우리가 못 듣는 거지. 그렇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거냐?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음이 여기까지라고 그 위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나오네요. 서브퍼는 요쯤 20에서부터 한 110Hz까지를 서브퍼가 담당을 하고, 뭐 베이스, 뭐 현악기들, 드럼은 왜 이렇게 높은 소리가 많이 나느냐? 실제로 드럼은 정확하게 높이가 있는 악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금속성 물질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드럼도 다 저게 있단 말이지. 기음과 배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속성 소리들이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 심벌 같은 경우에 특히 시즐 심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심벌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달아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10,000Hz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케바케예요. 드럼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피치가 없는 악기란 말이지. 그래요. 이렇다. 그래서 자,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이쯤까지 우리가 아까 본 투웨이 스피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큰 거 우퍼가 요만큼을 커버하고 스피커의 경우, 그다음에 혼이나 트위터, 그러니까 조그만 스피커 그걸 트위터라고 그래요. 트위터가 한 3,500에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를 커버하고 서브우퍼가 이렇게 커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 내는, 여기서 20에서 2만까지 소리를 다 잘 내는 스피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8,000Hz까지 해봤죠. (8000Hz의) 2배인 16,000Hz를 연주해 봅시다. 솔로로 놓고, 이건 들리긴 들릴 거예요. 아마도. 솔직히 전 잘 안 들려요. 16,000Hz. 그러면 다시 얘를 지우고 한 5,000Hz 해봅시다. 어디 간 거야, 애들? 제가 매우 뒤에다가 놓고 쟤네들 만들었군요. 자, 15,000Hz요. 이게 15,000Hz의 소리가 아닌데, 이게 뭔가 어디랑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 소리가 너무 커서 왜 개인이 저렇게 돼 있었지? 바보같이. 다시요. 이 15,000Hz인데 아마 이 15,000Hz가 클리어하게 막 되게 잘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리가 여기 존재하는구나 정도로 희미하게 들려요. 한계죠, 뭐 한계. 제 귀에 15,000Hz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피치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기 소리가 있구나 이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지. 높은 소리는 그런 영역이에요. 매우 낮은 소리도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아주 그러니까 그만큼 늙은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이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얼마나 클리어한 소리를 이 15,000Hz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뭔가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지 뿅 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들릴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귀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일종의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얘네들이 지금 0dB, 0dB. 제가 똑같은 0.5로다가 똑같이 0. 앰플리투드 그러니까 그 소리의 크기를 0.5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0.7인지 어쨌든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진폭이 다 똑같아 보이죠. 여기 얘네들 그 웨이브 폼의 키가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로 놓고 밑에서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어차피 안 들리니까 집어치우고 80Hz 이거랑 440Hz 얘랑 얘는 몇이었어? 8000Hz였나? 모르겠네요. 바보같이. 그다음에 얘가 8000Hz였구나. 얘를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3000Hz로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3000Hz 3000Hz를 들어봅시다. 자, 3000, 8000, 15000. 얘네 중에서 뭐가 제일 크게 아니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얘네들의 소리가 균일하게 들리지 않는다. 균등하게 들리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의 귀는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플랫하지 않아. 우리의 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우리의 귀는 더 민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들려줬을 때 다 똑같은 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15,000Hz 이건 되게 작게 들린단 말이지. 얘도 분명히 얘보다는 작게 들려요. 이게 상대적으로 얘보다 8000Hz보다 3000Hz가 훨씬 크게 들린단 말이지. 왜냐? 우리의 귀가 플랫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뭐다? 등청감 곡선이다. 등청감 곡선.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등청감 곡선은. 늘 맨날 항상 제가 아마 한 몇 번 정도 더 설명할지도 몰라요. 이거 말고 좀 좋은 그림을 좀 한번 가져와 봅시다. 좋은 그림.
컬러 그래 봤자네. 그래 봤자군요. 자 이거 가지고 봅시다. 자 기준으로 하는 1000Hz 순음의 음압을 순음이란 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인 웨이브예요. 사인 웨이브 1000Hz의 음압 소리 크기를 우리가 폰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60폰이다 그러면 1kHz에서 1kHz의 소리가 60dB로 내는 소리 이거를 60폰이다. 여기죠, 여기.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요 곡선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자 봐요. 1000Hz에서 60dB의 음압으로 나는 소리가 얘네들 옆으로 이어진 요 곡선은 우리의 귀가 같은 음압으로 인지하는 소리들을 이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1000Hz의 소리를 60dB로 60dB의 크기로 연주한 것은 60, 78, 80dB를 70dB, 그러니까 10dB가 커진 거죠. 80dB가 아니라 80Hz의 소리를 70dB의 소리로 80dB의 음압으로 연주한 것과 같은 음량이라고 우리의 귀는 인지한다. 30Hz의 경우는 더 크게 90dB로 연주를 해야 우리가 같은 크기로 인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 곡선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자, 1000Hz에서는 60dB로 연주한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4000Hz에서는 약 52dB의 음압으로 연주한 것이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데가 가장 우리의 귀가 뭐예요? 민감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저음으로 갈수록 얘네들은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큰 음압으로 연주를 해야 얘네들이랑 같은 크기로 인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귀는 저음에서 둔감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우리의 귀는 저음에서 매우 둔감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로 가면 여기는 지금 날려먹었거든요. 이 그래프가 사실은 위로 쭉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4000Hz를 정점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4000Hz 정도에서 우리의 귀는 가장 민감하고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다시 둔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곡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귀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저음과 고음에서 둔감하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끼리 지금 같은 음압으로 느끼는 그래프들이잖아요. 이 옆으로 이어진 애들끼리. 자, 요 낮은 애들의 기울기와 높은 애들의 기울기가 어떤 게 더 기울기가 커요? 낮은 애들이 기울기가 크죠. 그래서 소리를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작게 틀어놨을 때 저음이 더 안 들리고 고음이 더 안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민감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frequency response의 격차, frequency에 따른 이 민감도의 격차가 작은 음량일 때 더 크다. 소리가 클 때보다. 이건 그래도 많이 펴져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뭐 굉장히 가파르죠.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효과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운드 디자인을 하면서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얘기가 나올 거며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음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배음. 우리가 배음 그러는데 너 배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문장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배음이 뭡니까? 배음이요? 글쎄요. 뭐 그런단 말이지. 자, 이거 이런 거 보면 그래 맞아요. 이런 거 알아요. 근데 이거 뭐냐?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배음은 여기서 제가 누구랑 한 20m 정도 되는 고무줄을 팽팽하게 서로 붙잡고 있다고 쳐봐요. 나랑 누군가랑 20m 고무줄 엄청 팽팽해. 그거를 가운데를 딱 쳤어요. 튕겼어. 근데 그 튕긴 20m짜리 팽팽한 강력한 고무줄이 이 20m가 진동을 이렇게 단진동을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라고 하는 상상은 금방 되죠. 그러니까 진동이 하나의 진동, 단진동이 아니다 이거지. 한 모습의 진동이 아니다. 그럼 뭐냐? 복합 진동이다.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갈 때 다른 애들은 잔진동들이 출렁출렁 있을 거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 웨이브들이 만들어진다. 20m가 되면은 그렇겠죠. 뭐 100m가 된다. 그래도 거대한 거인들이 100m를 잡고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딱 쳤어. 그럼 여기가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가운데 이러면은 저 가장사리는 뭐 이렇게 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래서 현의 주 이거 기본 진동이라고 하면은 약간 헷갈려요. 주 진동. 주 진동이 제일 크게 움직이는 주 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동안 얘의 2분의 1 지점에서도 출렁출렁이 일어나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의 부분 진동들이 일어난다. 이 부분 진동들이 일어나면 그건 뭐를 만들어요? 다시 부분 진동도 당연히 소리를 만들죠. 진동이 일어나면 곧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뭐냐? 이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거. 그러면 얘를 1로 했을 때 얘는 2, 3, 4, 5배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애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정수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수비. 그래서 할 때 배는 한 배, 두 배. 그러니까 원래 기본 진동은 한 배, 그 다음에 2분의 1 진동, 그러니까 두 배 진동, 세 배 진동, 4배 진동, 5배 진동 이렇게 정수비의 부분 진동들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기본음에 더하여 만들어지는 그 부분 진동들 때문에 나는 소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배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소리에 파셜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모닉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파셜이라고 쓰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도도 솔도 미솔 시플레 도레미 파샵솔 라플레 시플레 시시도 시플레 시도 그래서 1대 2 얘네들이 진동 배수가 1, 2, 3, 4.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투 옥타브 차이는 1대 4. 그 다음에 세 옥타브 차이는 당연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대 8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한 옥타브 위에는 1대 16이 될 테고. 얘랑 얘랑은 1대 2고 당연히 얘랑 얘랑도 1대 2고 얘랑 얘랑은 1대 2고. 1대 2끼리는 뭐예요? 1대 2끼리는 옥타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나열해 놓은 게 그럼 이 위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한대로 있지. 무한대로. 그럼 이 중에서 이 어떤 음량이 제일 크게 들리겠어요? 당연히 이거지. 압도적으로 크죠. 우리는 사실 기본 음밖에 못 듣는단 말이지. 대부분 압도적으로 크고 얘네들은 점점 위로 갈수록 음량이 줄어요. 일단 1배음과 2배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줄어들고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것이나 존재한다. 자, 자연계의 모든 소리에는 아까 그 정연파 말고 배음이 존재해요. 근데 그 배음이 어떠하냐? 배음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냐? 자, 정수비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수비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뮤지컬 톤이라고 하고 어디에 있냐? 뒤에 있구나. 자, 소리의 종류 봅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0에서 2만 헤르츠이며 오더블 프리퀀시라고 한다. 20kHz 2만 헤르츠 이상의 들리지 않는 주파수를 우리가 슈퍼소닉 또는 울트라소닉 웨이브라고 하고 20Hz 이하에 들리지 않는 낮은 주파수를 초저주파음 인프라사운드라고 한다. 그래서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라서 퓨어톤과 복합음, 컴플렉스 톤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음은 배음을 갖지 않은 여지껏 여러분들이 오다시티를 통해서 들은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단 한 개의 기본음 주파수만을 갖는 음.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순음은 사인파로서 이론 연구 및 합성 등에 쓰이고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인데 자,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이에요. 자, 그런데 복합음은 어떻게 나뉘느냐? 진동의 규칙에 따라 고른음, 뮤지컬 톤과 소음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고른음, 뮤지컬 톤은 관악기나 현악기에서처럼 주기적 파형을 가진 복합음을 말한다. 그래서 진동이 규칙적으로 고르게 일어날 때의 소리고 이 경우는 가장 크게 들리는 기본음과 보다 작고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로 형성되는 배음들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이거 좀 되게 길지요 말이? 자, 정수비의 배음을 갖는 소리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뮤지컬 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음은 존재하는데 정수비가 아니야 걔네가. 그런 애들은 뭐로 들려요? 우리한테?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수비의 배음을 갖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 일정한 피치가 있는 것으로 들려요.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그러면 스네어 드럼을 봅시다. 탁 쳤어요. 스네어 드럼. 아니면 내가 타악기를 뭐 이렇게 연주를 했어 이런 거. 내가 만든 타악기야. 하고 연주했어요. 소리 좋네 이러면서. 자, 얘는 배음이 존재할까요? 있어요. 스네어 드럼의 배음 존재해요? 합니다. 스네어 드럼의 배음을 조절해 가지고 음색을 조절하기도 아니 그러니까 배음을 조절해서 음색을 바꾸기도 해요. 배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 울림의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피에다가 드럼 피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작게 스티커가 아니라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배음을 조절해서 음색을 조절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배음이 뭘 결정한다? 음색을 결정하는 거죠. 배음 구조가 음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음을 내는데도 라 하고 같은 음을 내는데도 분명히 음색이 다르죠. 그거는 뭐가 달라서 배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frequency element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네어 드럼과 같은 소리들은 우리가 배음이 존재하지만 배음이 고르지 않아. 정수비가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뭐다? 음악적으로 소음인 거예요. 음향학적으로. 그 다음에 피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디텍팅할 수 있는 뮤지컬 톤은 고르음이라고 하며 정수비의 배음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배음의 종류, 백색 잡음, 그러니까 핑크 노이즈와 화이트 노이즈까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치우고 너 백색 잡음을 10초를 만들어 보죠. 그럼 얘를 들으면은 얘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좀 줄여서 들읍시다. 자, 이게 백색 잡음이에요. 화이트 노이즈. 자, 우리가 무슨 화이트 노이즈 효과, 그래서 무슨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화이트 노이즈와 유사해서 공부가 잘 된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소음이지 그거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야. 화이트 노이즈 이거랑 비슷하다고. 화이트 노이즈랑 제일 비슷한 환경은 제가 볼 때는 바닷가에서 그 파도 칠 때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정말 골고루 다 있죠. 자, 화이트 노이즈란 뭐예요? 화이트 노이즈란 가청주 파수 때의 그러니까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가 균일하게 다 있는 경우예요. Analyze Flat Spectrum. 자, 봅시다. 그러면은 20에서부터 2만까지 뭐 약간 쭈삣쭈삣쭈삣하지만 균일하게 다 있죠. 이거 얘가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컨트라스트, 플랫 스펙트럼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이에 반해서 핑크 노이즈는 뭐냐? 자, 얘가 매우 파형이 얘도 불규칙하지. 근데 그거에 비하여 얘는 더 불규칙하죠. 삐죽삐죽삐죽삐죽.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량이 좀 줄어들었네. 그리고 음색은 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나?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때요?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음색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생각 안 들어요? 비교해서 들어봅시다.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죠. 왜? 화이트 노이즈는 20에서 2만 헤르츠의 소리가 다 있는 동일한 음량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고 얘는 자, 아까랑 비교해 봅시다. 쭉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갔어요?
이거는 옥타브당 3dB인가 두 옥타브당 3dB인가 어쨌든 꾸준하게 얘네들을 밑에서부터 감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오히려 자 우리의 귀는 저음에서 둔감하죠. 그래서 저음을 세게 틀어야 돼. 세게 틀으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 간에 이 요 영역에서 우리는 제일 소리를 민감하게 잘 듣는다고 아까 배웠죠. 등청감 곡선에서 3000에서 5000 헤르츠 요 사이 3000, 4000, 5000 여기서 소리가 작아. 아니 그러면은 고음도 우리가 작게 느껴지니까 고음에선 다시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음은 원래 안 들려요. 원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접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옥타브당 3dB를 떨군 음량을 떨군 이 핑크 노이즈가 오히려 우리 귀의 그 민감도를 고려해서 플랫하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은 노이즈가 핑크 노이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화이트 노이즈나 핑크 노이즈는 언제 쓸까요? 이거 실험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뭘 실험용으로? 음향 장비 체크 등과 같은. 여러분들 그 TV 화면 조정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칙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다 화이트 노이즈 아니면 핑크 노이즈예요. 그다음에 화면 조정할 때 삐 소리 나죠? 그거는 사인 웨이브고. 이런 소리들이 기기를 점검하는데 주로 쓰이고 음향 분석, 합성과 같은데 많이 쓰이죠. 자, 지금까지 등청감 곡선을 중심에 놓고 소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죠. 다음 시간에는 감산합성과 가산합성을 중심으로 오다시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좀 직접 만져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실습 시간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